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동원 변호사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저는 올해 H-1B RF에 처음으로 제기된 엔트리레벨 프리벨링 웨이지 이슈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이민국 경향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이 마련한 H-1B RF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H-1B 법규에 익숙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민법상 이민국의 H-1B 자격심사 기준은 해당 포지션이 관련 전공의 최소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 직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신청인이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H-1B 케이스에 발급된 RF이 모두 최초 제출된 서류가 미흡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을 추가로 입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RF의 경우 단순히 적정임금이 엔트리 레벨인 레벨 1 또는 레벨 2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포지션은 전문 직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이민국이 주장하고 있는 RF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민국은 노동국의 적정임금 가이드라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레벨 1 급여는 해당 직종에 대한 기본 지식만을 갖춘 초급 직원이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포지션에 해당되는 레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 문구를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서 엔트리 레벨 포지션의 경우 상사의 감독을 받아야 되고 숙달된 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H-1B 전문직처럼 고난이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포지션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더러 지금까지는 이민국의 H-1B 심사 원칙에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H-1B 전문직으로 인정 엔지니어를 예를 들어보죠. 이제 막 기계공학과 학부를 졸업해서 관련 전공 학위자를 최소 요건으로 요구하는 대기업의 개발팀에 취업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분은 실무 경험이 없습니다. 신입사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요. 입사하자마자 단독으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신입사원에게 그 정도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어느 회사를 들어가던 최소 한도로 필요한 훈련 기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사수의 감독과 조언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포지션은 H-1B가 정의하는 전문 직종에 해당될 수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기계공학도로서 대학 과정에서만 배울 수 있는 전문 지식이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직업군에 채용되기 위한 또는 진입하기 위한 기본 지식이 되는 것이죠. 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서 분류한 레벨 1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의 포지션을 규정한 것입니다. 성공적인 RFP 답변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이민국의 주장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임금 레벨과 H-1B 심사 기준에 관련된 여러 현행 연방 규정 및 지침, 또 이민국의 판례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해서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H-1B 케이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같은 어카운턴트 포지션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H-1B가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회계법인의 회계 포지션에 채용된 회계학 전공자의 경우 아직 CPA 라이센스가 없더라도 이민국은 해당 보직을 손쉽게 H-1B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회계 전공자가 정직원 수 3명도 안 되는 소규모 투자회사의 재정 업무 담당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민국은 이런 경우 어카운턴트 포지션이 아닌 북키퍼 포지션 정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해당 고용주 회사의 특수성과 회계학 전공자의 필요성, 그리고 해당 업무의 난이도를 구체적인 자료로서 입증해야 됩니다. 이번 H-1B RF에서 지적하는 급여 레벨 이슈도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특히 이민국에 접수된 여러분의 H-1B 패킷에는 업무 내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포지션이 전문직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레벨 1 급여로 들어간 경우 여러분의 RF는 이런 직무가 이만큼의 고난이도 지식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데 왜 상사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엔트리 레벨급의 급여를 선택했는지 묻고 있을 겁니다. 이민국의 기준으로 볼 때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예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고용주 회사의 신입사원 관리 매뉴얼이나 업무 환경, 또 조직도상의 위계 구조를 명확히 이민국에 보여줘야 됩니다.
해당 포지션으로 수행하게 될 업무의 특성도 면밀히 분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회사 설계사의 경우도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팀 단위로 진행을 하면서 팀 리더나 상관의 디렉션을 받으며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이죠. 이런 업무적 특성을 이민국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내의 급여 체계에 대한 분석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힘겹게 유학생활을 마치시고 미국 고용주를 통해 H-1B 추첨이라는 치열한 관문까지 통과한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H-1B RFP 답변 준비는 실력과 경험을 갖춘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